최근 베트남은 국가의 경제 살리기에 급속도로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 모든 분야에 빠짐없이 체크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곳은 탈중국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며 베트남 입점도 늘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베트남과 첨단 산업과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연달아 작년과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국가 중에 각종 인프라 건설 노하우가 있는 한국에 발주해야 한다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에서는 싸늘한 반응이며 이에 대한 각종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빅 프로젝트와 한국의 반응을 총편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70조 원 고속철 한국이 지어달라. 국토가 남북으로 매우 긴 베트남 당국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재추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총 길이 1545km의 고속철도 건설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고, 공사비는 최대 587억 달러, 약 76조 7천억 원으로 초대형 국가 인프라 사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교통부는 이 계획을 공산당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정치국에 다음 달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 제조업 허브로 자리 잡은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건설도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한국에도 관련 사안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채널에서는 한국이 2010년부터 베트남 철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는 77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에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이러한 한국 측의 행보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일본이 큰 곤란에 빠졌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행동이 신의 한 수였으며 일본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베트남의 초대형 고속철도 산업과 한국의 반응, 그리고 일본이 왜 어려움에 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간 접었던 남북 고속철도 산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치민 도시철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계획 관련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 2009년 10월 교통부는 베트남 철도와 관련하여 7개 한국 투자 컨소시엄이 35km 규모의 하노이 전철 건설에 나선 바 있으며, 나짱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 규모의 BOT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10수년 전부터 관련이 깊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국가의 GDP 25%를 책임지기 시작하자 이렇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한국을 참여시키는 모습을 다방면에서 보여왔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보니 어쩌면 이런 면은 당연하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의 한류 열풍 등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베트남 관광청이 관광객을 모객했는데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 더욱 한국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판민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3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지 부분의 시설과 고용을 늘린다고 협의하며 더욱 고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시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현대건설이 공산 중단의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하노이시가 현대건설에 제대로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지하철 프로젝트는 지하철 3호선과 역사 4개를 짓는 것으로 현대는 2억 달러를 수주했고 202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규모나 예산면에서 그리 크지 않은 프로젝트라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해봤자 비용만 많이 들게 되므로 현대건설은 빠르게 건설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현대건설이 건설 중단까지 선언한 것은 하노이시에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게 처음이 아니었으며, 공사 지연 보상비로 약 900억 원을 청구하자 하노이 도시철도위원회는 100억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계약이 하노이시 당국과 맺은 계약이라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베트남의 건설 대금 발목이 잡혀 공기까지 대거 지연되어 공사 대금이 불어나 버린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괴로운 것은 이것이 단순 비용 문제에서 오는 원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충돌과 주민들의 보상 문제, 이해관계 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차일피일 지원하면서 공사 대금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정보를 알아낸 사람들의 알박기를 비롯 보상 문제는 건설사 속이 타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에서 한두 번이 아니며 호치민시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치민에서는 불과 11km 남짓한 지하철 2호선의 완공이 비용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10년 동안 해온 공사임에도 11km 지하철을 뚫지 못한다고 아연실색하는데요. 본래 이 지하철은 사업비가 13억 달러 정도였는데 호치민 도시철도관리청과의 문제 때문에 현재 사업비는 무려 21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유럽에서 달려들었다가 혼쭐이 나고 있으며 독일, 스위스, 한국 기업까지 중간에 베트남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불발되어 계약 해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모순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에 사업을 요청 중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한국과 일본이 등장하며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예상 밖의 베트남 행보로 인해서 자칫 덫에 걸릴 위기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우선 한국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 현대, 로템 등 다수의 한국 철도 업계들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내부적으로 베트남과는 철도 사업을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써봤자 무용지물이며 사업비 증가와 정치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비는 대부분 시공사가 뒤집어쓰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정부에서 제 아무리 77조 원짜리 고속 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섣불리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반농담으로 호치민 철도가 10년 동안 10km를 겨우 건설한 실정이라면서 1500km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게 된다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철도 인프라 구축 뒤에 하노이에서 나트랑에 이르는 도시들도 대거 개발할 계획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조차 이러한 계획에 시큰둥한 모습을 드러내자 베트남은 다른 수를 내는데요. 베트남 판민친 총리는 남북 고속철도 건설에 일본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여기서 일본의 공적 개발 원조인 ODA 협력 사업도 지원 요청한 것입니다. 즉 대규모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국가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의 위험성을 일본이 모르진 않습니다만 이번엔 일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UN 기후협약에서 기시다 총리는 베트남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약 100억 달러의 원조 의향을 밝혔고 이러한 자금을 베트남에서 활용하길 원한 것입니다. 즉 일본의 공적 원조를 통해서 자금을 수혈하되 이것이 기시다 총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베트남 총리가 하자 일본 은행은 베트남 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적 원조나 차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로 뻗어나오며 위협하자 일본이 이에 맞서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 확장을 저지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우선 베트남 철도 사업이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거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베트남 경제가 규모가 커져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베트남 남북 철도 사업은 기간도 길고 금액도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2040에서 5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기간도 20년 넘게 소요가 되는 대규모 공사이며 사업 예산도 지금은 77조 원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 1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칫 일본 정부가 베트남 고속철도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공적 원조 사업 ODA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뜻밖의 중국이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건설 프로젝트에는 일본의 우려와는 달리 중국은 1대1로를 언급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베트남 철도 사업을 잘못 건드렸다가 한국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전세계 1대1로는 다 참견하며 다니지만 베트남만큼은 피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실제 중국은 하노이의 깐닌 하동 13km 구간을 2008년에 시작해 2013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에 돼서야 시운전에 가까스로 들어가는 등 사업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중국철도 엔지니어링 국영회사가 맡았고 ODA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중국과 베트남 정부의 의견차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측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공사를 반드시 마치라며 최후 통첩을 했다지만 반대로 중국은 베트남 측에서 공사비를 빼먹었으며 제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은 중국을 의심했고 중국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철도계에서는 이 문제만큼은 중국 측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 등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당했기에 애초에 사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은 초대형 수주전이 이어진다는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싸늘한 이유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일본은 기시다 총리의 동남아 차관 등 ODA 방식 원조를 확대할 움직임에 따라서 베트남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손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두 번째, 베트남 신공항 프로젝트, 한국의 요청. 현재 베트남에서 신공항 건설을 본격적으로 앞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규모가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의 대형 규모로 알려지고 수주전이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의 항공 인프라 확장과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야심찬 국책 프로젝트임이 분명합니다. 실제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즉각 물류를 비롯해 관광사업 확장 등 신공항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수도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신공항 사업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매우 유리한 국가로도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공항 건설 능력은 물론이고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노하우로 공항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싸늘한 반응도 등장하며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우선 베트남의 응우옌 수엄푹 총리는 롱탕공항이 본격적 사업에 들어갔음을 수년 전부터 밝혀왔습니다. 베트남의 대도시 호치민에서 약 40km 떨어진 동나이성에 세워질 롱탕공항은 베트남 최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응우엔 수엄푹 총리는 그간 매체를 통해서 이는 베트남의 수건 사업이며 2040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라며 롱탕공항은 베트남의 관문이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정받는 공항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1차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고 그때까지 터미널을 완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인천공항도 계속해서 터미널을 확장하듯 비슷하게 진행되며 베트남에서도 1터미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2,500만 명의 승객과 화물 100만 톤 이상을 처리하는 터미널이 완성된다는 골자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는 자연히 한국의 건설사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다양한 신공항을 수주하면서 대단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신공항 프로젝트 중에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방향은 베트남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데요. 한국은 페루의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마추픽추 관문인 친체로 공항을 건설함과 동시에 인근의 스마트시티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항과 도시를 함께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신도시 건설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이미 현대건설은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이미 호치민 등 대다수의 도시에서 고층 빌딩과 호텔 사업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한국 건설사들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신공항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한국의 공항 운항 능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중동 최고 규모의 공항이 오픈할 때마다 한국이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쿠웨이트 국왕은 제4터미널 준공식에서 직접 나와 인천공항의 노하우가 이식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던 튀르키예 신공항도 한국을 멘토로 하겠다며 적극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건설과 운영 노하우가 더 주목받는 것은 유럽 건설사들이 크게 부진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항하면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자부하던 독일 베를린 신공항이 무려 10여년이나 연기된 바 있었고 각종 유럽의 건설사들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몰락하기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건설사들은 심지어 코로나 기간에도 공사 기간을 지켜내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토착 전염병이 있는 곳에서도 현지 건설 소장과 인원들이 투혼을 발휘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모잠비크의 도로를 제 시간에 건설해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하면 단순히 최근에 인정받는 국방 분야의 배송 속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도 공기를 잘 지키는 국가로 브랜드화 되고 있는 것도 주요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수많은 중동과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제 한국에 대한 수요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에서도 더욱 한국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기를 지키는 점입니다.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지원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이 롱탄 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넘게 롱탄 공항이 착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위원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곳에는 거주민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농작지에 대한 헥타르당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모두 끝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보상 문제를 빠르게 베트남 정부가 해결한 것은 바로 경제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업계는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을 최대 2자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항공 물류가 급선무되기 때문이며 베트남 남부 최대의 호황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탈중국 물류의 허브 경쟁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중국 남부에 위치하는데 중국의 각종 리스크로 인해서 베트남으로도 기업이 이동 중인데, 미국의 페덱스 등은 베트남 롱탄 공항이 건설된다면 물류 창고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의 다양한 국가가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물류 공항 허브가 되기 원하므로 매우 급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기업들의 인프라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규모의 공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공항까지 이르는 고속도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롱탄 공항의 부지를 신속하게 다져가는 등 빠르게 공항 건설할 준비를 약 2년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 이전에 예상과는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터미널 입찰을 취소하면서 공항 오픈이 전격 지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본래 2025년에 오픈할 공항이었으나 이번 취소로 개장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입찰 실시 때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트남 당국의 일방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라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공항 경험이 많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전격 입찰이 취소되면서 이제 재입찰을 준비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항 오픈도 전격 미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뜻밖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롱탄 공항 프로젝트는 무려 1997년부터 논의되었던 것이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약 30여 년을 끌고 왔으며 그동안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베트남 당국은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했고 실제 공항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조차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실제 베트남의 국책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각종 도로, 특히 철도 사업 등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각종 지하철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항시 예산 문제나 지역 주민 문제로 지연이 되었고,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들어왔으나 공사 대금도 떼이고 제대로 건설도 안 되면서 오히려 베트남의 매운맛을 보고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조차 포기할 정도이며 한국의 현대건설은 하노이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수주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 관계자들은 약 1억 1,500만 달러가량을 물린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예산과 감리 문제 등이 얽혀서 2023년인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끝을 못 본 상황이죠. 넉넉하게 2년이면 끝날 공사가 10년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각종 문제가 계속 꼬이는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다양한 건설사들이 질색하는 경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작년에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는 현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고 운영하며 곧바로 매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의 JW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엔 미국 브랜드를 유치했고 건물도 아니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책 사업으로 베트남 정부의 자본과 지방 정부의 예산 등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대형 공사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이번 공항에서도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겁니다. 물론 베트남에서는 이미 공사터를 닦아 놓았기에 곧바로 터미널 공사만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만, 문제는 이 베트남 롱탄 공항 역시 예산 부족 문제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롱탄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각종 인프라에 들어간 돈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으며,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상황에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각에선 돈 문제라면 한국에서 돈을 대출하거나 공적 개발 원조인 ODA를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의 첫 지하철은 중국의 공적 개발 원조 자금으로 시작된 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중국과 자금 운용 방식 문제로 결국 2년 걸릴 공사를 결국엔 10년을 허비했으며 그나마도 전체 완공이 아니라 대부분 구간이 그대로 방치된 흉물로 남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자본을 대출해주면서 신공항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게 알려진 상황이죠. 한편 이러한 국면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데요. 한편에서는 신공항은 나라의 관문이고 한국의 기술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참여하자는 목소리도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벌써 터미널 입찰이 취소되고 어딘가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2040년 공항 완성이라고는 하나 막상 10년 이상 공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베트남 롱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의 공항 사업이 한국과 협력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